베이커리 창업 또는 카페 창업, 특히 케이크 공방 창업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으시다고요? 그 분야들이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은 들기 마련인데 그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가성비 있게 나만의 매장을 차릴 수 있을지에 관련된 저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출을 받고 창업을 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야 했어요.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품목에서 금액을 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고자 여기 앞에 노트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가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창업을 하기까지 총 3,518만 5,560원 이렇게 딱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매장을 오픈하기 위한 인테리어나 집기류, 반죽기가 돼도 되고 오븐, 보증금, 월세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금액이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재료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창업 비용은 창업 전과 창업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창업하기 전에는 이제 테스트를 거치기 위한 기본적인 오븐과 그리고 반죽기, 제가 한국에서 계속 베이킹을 안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물들을 모조리 다 사야 했어요. 거품기부터 스패츌라, 믹싱볼 이런 걸 다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실험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생크림도 종류별로 다 사고 버터도 종류별로 다 사고 테스트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든 것 같긴 하지만 도구에만 한 300만 원 정도 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재료비로 쓴 것 같습니다. 창업 전과 창업을 할 때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가구라던가 아니면 테이블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금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창업을 상가를 계약하기 전까지 판매용 레시피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그 레시피를 만들 때 거의 500만 원의 금액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상가를 계약하면서부터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또 썼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저의 상가는 12평짜리 1층에 있는 통유리로 되어 있는 정말 예쁜 상가를 찾았었어요. 한 4개월 정도 발품을 팔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출퇴근하기도 좋고 밖에서 봤을 때도 좋은 예쁜 상가를 찾다 보니 좀 오래 걸린 편인 것 같습니다.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는 같은 지역이더라도 상가의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매그 오븐을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을 했고 212만 원이었습니다. 반죽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반죽기는 키친에이드 OKOSS 를 74만 8천 원에 구매를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은 1,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저는 인테리어 비용이 다른 상가들에 비해서 많이 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셀프로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구하실 때 공실이지만 인테리어가 최소한만 들어가도 되는 공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장과 벽 그리고 바닥이 모두 깔끔해서 청소만 좀 하면 됐었고 작업대랑 가벽 설치하고 전기 해주시는 분께 인테리어를 맡겼는데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의 비용이 인테리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에어컨 설치비였어요. 저는 제과를 할 때는 에어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빵빵해야 된다. 무조건 큰 걸로 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온도에 엄청 민감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를 했고 이게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설치 비용까지 모두 합해서요.
그 다음에는 45박스 문 4개짜리 냉장고를 128만 4천 원. 싱크대 제작하는데 27만 원, 철제 선반을 21만 원, 벽 등 조명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다 샀거든요. 조명에 20만 원, 6만 5천 원, 뭐 10만 원, 7,500원, 2만 원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들었어요. 큐브 간판 하는데 40만 원, 그리고 설치하는데 20만 원 이렇게 들었고 반죽기도 중고로 한 개 더 들여서 55만 원, 외부 네온 사인 간판 23만 원, 쇼케이스 1200짜리 당근당근으로 50만 원. 저는 이 쇼케이스에서 정말 많이 금액을 세이브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드 블라인드 35만 원. 요것도 여기 끝에 살짝 보이는 게 우드 블라인드거든요. 이게 저는 위생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드 블라인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컬러 프린터기 20만 원, 벽 선반 13만 원, 카드 단말기 10만 원, 철제 벤치 20만 원, 그리고 유니폼이나 앞치마 또는 컵이라던가 아니면 색소, 스패츌라, 믹싱볼, 유산지, 케이크 틀 이런 거를 이제 다 합하면 거의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가를 구할 때 보증금보다 더 보셔야 되는 게 관리비랑 월세입니다. 관리비랑 월세는 고정 지출로 매달 내가 벌지 않아도 매장을 닫아도 내야 되는 돈이고 매장을 열어도 연만큼 그 금액이 계속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이 금액이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돈을 못 번 날이면 5만 원이라도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 상가를 구하실 때는 계약을 하시는 순간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다. 내가 가만히 숨 쉬는 동안에도 나가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상가 구하실 때는 고정 지출을 가장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들어가는 금액이 인테리어 비용이잖아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셀프로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셀프로 하되 못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로는 발품을 팔아서 내가 여러 업체들을 한 개 한 개 컨택을 해서 전기하시는 분, 수도하시는 분, 그리고 뭐 작업대 설치해 주시는 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금액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 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장과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품이나 아니면은 이 조명들을 바꾸면은 그 느낌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천장이 높은 걸 원했어가지고 저 천장을 다 뜯어내자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 천장을 다 뜯어내는데 그 우리 사무실에 화이트 석고보드라고 이렇게 네모난 타일로 되어 있는 그런 천장이 지금 제 위에 천장이거든요. 이게 작업실로 쓰기에는 조금 좀 많이 답답한 사무실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라인 조명을 깔아가지고 살짝 다르게 바꿔놓으니까 생각보다 괜찮고 일단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몇십만 원이 세이브 됐다는 거에 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꾸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깔끔한 상가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그래도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것들에는 새 제품을 사자입니다. 저는 이 새 제품을 사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요. 나중에 당근으로 내가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관리를 정말 잘해서 좋은 값을 매겨서 중고로 팔 수 있게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자. 라는 생각으로 새 제품을 사거든요. 그래서 포장으로 온 상자들이 모여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또는 진짜로 내가 여기까지가 이 금액이 리미트다 라고 하면 내가 실제로 발품을 팔아서 그 자리에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스파 믹서를 중고로 샀는데 그것도 몇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5만 원에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있었고 아직도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또한 쇼케이스도 한 개를 주문 제작해서 맡기려면 거의 3,400이 들거든요. 그것도 요즘 케이크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디저트 집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디저트 그만 팔래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달 기사님만 불러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조금 저렴하게 가지고 올 수 있으니 당근당근해서 좀 오래전부터 그 알람을 받아놓고 계속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지 몇십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좀 큰 사이즈 메리평 에어컨을 사용을 해서 좀 큰 금액이 들었는데 스탠딩형으로 가정용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창이 통창이신 분들은 진짜 에어컨 큰 거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내 주 판매 메뉴가 케이크인데 매장이 시원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진짜 작업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 짜증과 스트레스와 진짜 계속 냉장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냉장고가 미어 터집니다. 가정용 에어컨이라서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과 그리고 열기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 에어컨으로는 절대 그 열기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창이 좀 많이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다라고 하면 좀 큰 사이즈의 업소용 천장형 에어컨을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장기전으로 봤을 때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용을 했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천장 다 뜯어내고 옆에다 구멍 뚫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 그걸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간판인데요. 간판도 말이 많잖아요. 간판은 저는 맨 처음에 네온 사인으로 했었거든요. 네온 사인을 했을 때 진짜 예뻐요, 힙하고. 그런데 이게 엄청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온 사인으로 외부에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번화가가 아니라서 저녁이 되면 이제 조금 한두 군데 이렇게 술집만 좀 불이 켜져 있고 저희 주변은 다 카페라서 문을 닫고 집에 가요. 그래서 저만 제 간판만 이렇게 LED로 이 거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여름에 벌레들이 많잖아요. 그 불빛을 보고 벌레들이 미친 듯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제 매장 앞에 그 벌레들의 시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케이크를 만들고 위생이 최고인 업장에서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여러분의 동네가 어둡고 막 간판이 옆에 붙어서 다 이렇게 다 밝아요. 간판들이. 그리고 가로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내 간판이 제일 밝았으면 좋겠어서 LED로 한다? 그러면 여름에 모기잡이 하시는 겁니다. 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우드 간판에 조그마한 조명으로 바꿨거든요. 그 조명도 무서워서 그냥 저녁에 끄고 갑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창업 당시에 비용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베이커리에 관심이 많았고 일도 여기저기서 했어서 따로 창업반이나 아니면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학교를 다 졸업했었고 일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제품에 관련된 케이크라는 제품에 관련된 이해랑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템도 많이 알고 있었고요. 만약에 진짜로 베이커리를 처음 접한다 라고 하면 그거를 배우는 데에도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 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 두 부분도 꼭 생각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100만 원이 들든 200만 원이 들든 이것도 우리의 돈이고 창업 비용인데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창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첫 번째 달에는 100만 원을 벌었었고요. 1년 동안은 정말 기가 막히게 0원으로 끝나더라고요. 다행히 적자 나지 않았습니다. 번 만큼 쓴 거죠. 222만 원을 벌었으면 222만 원을 쓰고 555만 원을 벌었으면 555만 원을 썼습니다. 너무 신기한 1년이었습니다.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끊임없이 도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케이크 공방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량 제작부터 연예인 서포트, 웨딩 케이크 배달해가지고 가서 세팅해주는 거, 쿠키 답례품 제작, 스티커 제작, 그리고 명절 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어버이날 이럴 때 케이크랑 쿠키 상자, 보자기 포장해가지고 그런 거 다 했었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오픈했었고 개인 홈페이지도 오픈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투자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 법만큼 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만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패했느냐에 대한 거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와 직원을 고용을 하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을 내고 엄청 크게 막 만들 브랜드를 생각을 하고 이 매장을 오픈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얼만큼 벌 수 있을까? 에 대한 그런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매출을 내보자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저는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창업 비용에 관련된 영상의 결론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만약에 판매할 레시피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다 라고 하면 상가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 3천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그게 아니시라면 최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배우는 것까지 합해서 4천에서 5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지금은 얼마 버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비 사장님들과 예비 케이크 사장님들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